방금 전에 촬영을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다시 재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요, 첫 번째로 하실 게 더 로터리의 원문을 읽는 거예요. 원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중간에 표시해놨던 볼드체, 이탈릭체, 그리고 밑줄, 이게 지금 페이지마다 앞뒤 문단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주는 장치로 제가 일부러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순서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실 일은 지금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요 주소 있죠? 자, 요 주소대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냥 The Lottery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흑백 영화 있어요. 네, 이거를 그냥 살짝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할 게 원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활동지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 1학년 사이버 학습방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거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학기 때는 마더텅에서 빈칸 부분을 배우거든요. 마더텅에서 빈칸 추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쪽 지문이 이제 1학기 때 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강의를 찍어서 올린 부분들만 출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뭐 몇 개를 올릴지 모르겠어요. 한 3개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쉬운 문제 유형을 출제하겠다.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면 어떤 유형을 출제하는지는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로터리 원문.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음성 파일이 날아가서 음성을 더 씌우기 힘들어가지고 강의처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판서해놨었던 내용 그대로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에 불참하는 사유가 있어서 못 들었던 학생들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작품 전체에 나오는 Character Analysis, 그래서 인물 분석을 먼저 할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가 총 5명이죠. 테시 허친슨,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부부 사이인 빌 허친슨, 이렇게 2명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필 서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비뽑기의 주최자, 사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나와 있는 미스터 해리 그레이브스, 이 사람이 이 제비뽑기의 보조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을 고수하도록 보조해주는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2명은 또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Old Man Warner. 이 사람은 지문 전체에서 보시면 77번째 제비뽑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77번의 제비뽑기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따 상징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빌 허친슨과 테시 허친슨 이 부부 사이에서는 총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소설에 나온 걸로는 4명인데, 한 명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쪽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새로 꾸린 그 가족 안에서 남편 쪽으로 소속이 돼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빌 주니어, 그 다음에 낸시, 데이비, 이렇게 3명이 나오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데이비의 얼굴만 보게 되죠. 그 엄마한테 계속 매달려 있는 남자아이,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당첨되고 나서 테시한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인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활동지 작성할 때는 인물 전체의 관계도를 그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인물들 간의 관계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뭐 인상 깊었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음과 끝으로 갈 때 가장 변화가 큰 역동적인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작품 전체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plot, 줄거리. 이 줄거리 뭐예요? 300명의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에 광장에서 6월 27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같이 하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제비뽑기에 늦게 왔었던 테시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첨이 되고 나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럼 왜 이런 기괴한 소설을 작가가 썼는가? 자, 이 작품에 사용된 literary device, 즉 문학적 장치, 문학적 기교가 무엇인가인데요. 여기에서는 상징이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징을 3가지 이상 제가 분석해봐라 라고 활동지에 적어놨는데 어려울까 봐서 7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검정색 상자가 의미하는 바. 작품에서는 검정색 상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었고, 그리고 중간에 바꿀까도 했지만 결국은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럼 이때 이 검정색 상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the lottery slips. 이때 슬립이라고 하는 게 쪽지나 종이라는 뜻인데 제비뽑기 종이가 작품에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비뽑기 종이를 뽑았다,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마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stones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에 돌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작품 초반부에 나오는 돌이 상징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작품의 후반부에 갔을 때 돌이 상징하는 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테시 허친슨, 이 사람 자체도 상징이죠. antagonist.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적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비뽑기잖아요. 여기에 반항하는 유일한 인물이 테시 허친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it isn't fair. 여기다 쓰겠습니다. It isn't fair. 공정하지 않아요. It isn't right. 옳지도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과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 혹시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인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면 본인이 당첨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5번째 나이는 Old Man Warner. 이 사람은 67번 동안 제비뽑기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and counting. 여태까지 숫자를 계속 세고 있다는 건 77번 이상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물론 77년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럭키한 인물을 상징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자, 6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6번에 the date. 자, 제비뽑기를 하는 날짜가 6월 27일 아침 10시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를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보시면 Lottery in June. 6월에 제비뽑기를 하면 corn be heavy soon. 옥수수가 곧 무거워진다. 즉 옥수수의 수확량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량의 증가. 자, 그러면 수확량의 증가를 바라면서 하는 이 제비뽑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7번에 absence of protest. 그래서 항의하는, 저항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유일하게 저항하는 인물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테시 허친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타고니스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상징 요소들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글을 쓰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내용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quote라고 써놨는데 작품에서 어떤 인용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몇 개만 추려놨어요. 첫 번째가 Things are better than North Village. 북쪽 마을보다는 여기 여건이 좀 더 낫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More civilized.
조금 더 문명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North Village하고 문명화된 우리 도시, 즉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도시의 차이는 결국 뭐냐? North Village에서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quitting,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을을 보고는 문명화된 사회라고 보지 않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 마을처럼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라고 오히려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300명의 사람들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대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그 전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Hurry up, Tessie, come on. 남편이 한 얘기거든요. 테시 얼른 와. 빨리 좀 해. 뭐 이런 이야기. 자, 이걸 통해서 빌 허친슨이라는 사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다리가 불편한 왓슨 씨가 목발을 짚고 딱 걸어 나오죠. 그러면 서머스 씨가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써서 뽑기를 해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Both his parents won the lottery. 얘네들 그러니까 이 왓슨 씨의 부모들 둘 다가 제비뽑기에 당첨이 됐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Let's give him a big hand. 박수 크게 한번 보내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의 말하는 제비뽑기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의미인가 부정의 의미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요. 셜리 잭슨의 Lottery라고 하는 작품 빼고도 다른 단편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셜리 잭슨 단편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The Lottery and Other Stories라고 써져 있는 영미 문학 책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